구의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51번입니다. 작물 분류학적으로 가지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듣습니다. 과를 물어보는 문제가 곧잘 출제가 되고 있죠. 기억번에 고추는 과지과 맞고요. 니은번에 토마토도 가지과입니다. 디귿번에 감자 가지과, 니을번에 딸기는 장미과에 해당돼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2번이 되겠네요. 52번 콩과 작물의 작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은 A 손해평가사의 재배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첫 번째, 작물의 칼슘 부족 증상이 발생했다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칼슘이 부족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육균의 활력이 떨어졌다. 균,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의 활력이 떨어졌다 하는 케이스는 가장 큰 게 산성화됐을 때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강산에서도 생육이 가능하지만 균 같은 경우, 박테리아는 강산에서 생육 반응이 굉장히 나빠지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산성식품 pH 4.5 이하의 산성식품 같은 경우에는 멸균 처리하지 않고 저온 살균만으로도 유통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유는 산도가 높은 경우에는 세균의 증식량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에 작물에 망간 장애가 발생했다 했습니다. 칼슘 부족한데 망간은 장애가 발생했다. 그럼 두 개로 알 수 있는 거, 산성 토양인 경우입니다. 망간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에서 용해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칼슘은 산성 토양에서 가급도가 떨어집니다.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재배지가 산성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은 53번. 작물의 질소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겁니다. 작물 재배에서 가로 작물에 비해 가로 작물은 질소 12량을 늘려주는 게 좋다 했는데, 지금 콩과하고 벽과 두 개를 줬습니다. 콩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근육균이 하는 역할이 공중질소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이러한 유리질소는 공기 중에 질소가 78%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작물에 가장 많이 주는 비료가 이 질소질 비료예요.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이 유리질소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 화합물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콩과 작물 뿌리에서 공생하는 근육균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토양에 고정을 해주는, 따라서 벽과 작물에 비해서 콩과 작물은 질소 12량을 줄여도 됩니다. 그러면 작물지에서 가로 작물에 비해 가로 작물은 질소 12량을 늘려주는 게 좋다. 그러면 콩과 작물에 비해서 벽과 작물은 이 질소 12량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콩과 벽과 이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잎의 질소 결핍 증상은 가로보다 가로에서 먼저 나타난다. 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체내 이동성이 매우 큰 그러한 원소 중에 하나죠. 이렇게 체내 이동성이 큰 것들은 이 노엽에서 먼저 이 결핍 증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로보다 가로에서, 유엽보다 성엽에서 먼저 발생할 것이다. 정답은 1번. 54번. 한해 피해 조사를 마친 A 손해평가사가 농가에 설명한 작물 내 물의 역할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물질 합성 과정의 매개이다. 물의 역할 맞죠? 두 번째, 양분 흡수의 용매가 된다. 우리가 토양 속에 있는 각종 무기양분들, 이런 것들을 식물이 고체 상태로 직접 흡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물에 녹아져 있는 이온의 형태로 녹아져 있는
경우에만 흡수가 가능했죠. 따라서 양분 흡수의 용매가 될 것이다. 옳은 표현. 세 번째, 세포의 팽합을 유지한다. 팽합, 막합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팽합이라는 것은 풍선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풍선에 바람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풍선 고무를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 이것을 우리가 팽합이라고 표현했고, 이 원래대로 수축하려는 압력이 존재하는데 이걸 막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 수분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팽합이 증가하는 이러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팽합을 유지하는 이 재료이다. 세 번째 질문도 옳은 표현. 네 번째, 체내 항상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물의 역할로 옳은 거 4개가 모두 다 정답입니다. 그럼 정답은 4개, 4번이 되겠네요. 55번, 과수작물의 서리 피해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개화기가 빠른 핵과류에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핵과류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핵과류가 개화기가 좀 빠르죠. 그래서 우리 봄에 그 복숭아 같은 경우에 이 서리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옳은 표현. 그리고 특히 과수원이 강이나 저수지 옆에 있을 때 발생률이 높다. 이것도 맞죠. 따라서 일부 농가에서는 상층의 더운 공기를 아래로 불어내려 과수원의 기온 저하를 막아주는 송풍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위쪽은 공기가 따뜻하고 아래쪽은 차가우니까 위에서 아래로 바람을 불어주는, 그래서 공기를 교반시켜주는 이러한 그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거 송풍법, 이것도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옳은 표현이네요. 56번, 작물 생장에 영향을 주는 광질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겁니다. 가시광선 중에 가로는 광합성, 광주기성, 광발화성 종자의 발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광성이다. 해서 청색광, 적색광 두 개 줬는데요. 이 적색광이 이 광합성, 광주기성, 광발화성, 특히나 광발화성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색광, 첫 번째 가로에는 적색광이 들어가면 되겠고, 이 근적에서는 식물의 신장을 촉진하며 이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비가 가로 절간 신장이 촉진되어 초장이 커진다 했는데, 크면 작으면, 이게 작으면 이 절간 신장이 촉진돼서 초장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답은 3번. 다음은 57번. 생육 저온이 달라 동일 재배사에서 함께 재배할 경우 재배 효율이 떨어지는 조합. 그러면 이 저온 작물하고 고온 작물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 찾아라 하는 문제죠. 상추, 고추. 상추는 저온 작물, 고추는 고온 작물. 따라서 이렇게 동일 재배사에서 재배하면 서로 생육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2번에 당근, 시금치 둘 다 저온. 3번에 가지, 호박 둘 다 고온. 4번 오이토마토 둘 다 고온. 그래서 정답은 1번. 58번. 소비자 기호변화로 씨가 없는 샤인머스켓 포도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샤인머스켓을 무액화하고 과립 비대를 위해서 처리하는 생장 조절 물질을 했는데, 무액과라는 얘기는 이 씨 없는 과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박 같은 경우에는 코리친을 처리하고요. 그래서 코리친이라는 물질을 처리해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냅니다.